다음 주 개막하는 한 아세안 간 특별 정상회의에서는 불교가 우리의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가교로서 그 역할을 다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전쟁 직후 국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중도가 범어사로 돌아와 부산 불자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경주를 통일신라시대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천년고도 재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경기도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작은 음악회를 여는 등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백년사가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해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다음 주 개막하는 한 아세안 간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교계가 손님맞이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범어사에서는 각국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가 열리고 정상들의 만찬엔 사찰 음식이 오르는데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근간인 불교가 상호 교류 협력 증진과 우리의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9년 인도네시아 아세안 사무국에서 대화 관계를 맺는 문서 교환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우리나라와 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교계도 바지런히 채비에 나섰습니다. 태국과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 10개국 대부분은 부처님 당시 계율과 수행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상자부 불교 문화권. 우리나라 전통문화 근간에 불교가 있다는 점에서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폭은 넓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 그 사회 또는 역사적인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 간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전통문화이든 종교이든 간에 생활문화이든 간에 그 발전 방안이나 그리고 이해 속도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금정총림 부산 범어사에선 오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다문화 학교인 아시아 공동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포행과 바루공양 등 사찰 문화를 체험하는데 학생들은 직접 번영과 화합의 등을 만들어 부처님 전에 헌등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아세안 국가에 대한 이해를 넓혀 상호 우호와 협력 증진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꾸려졌습니다. 아시안 전체 축제 행사이기 때문에 범어사도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템플 라이프 행사를 치르는 행사입니다. 아시아 미래가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전통 문화를 보여주고 또 그 속에 불교가 갖고 있는 화합과 상생. 특히 특별정상회의 둘째 날인 26일에는 우리나라와 메콩강 유역 국가들 정상이 만찬을 가질 계획인데 사찰 음식이 메뉴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불교 국가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찰 음식으로 만찬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박물관에서는 미얀마 불교 유무들 100여 점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려 아세안 국가의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은 4강 중심의 외교 지형을 벗어나 외연을 넓히는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정신문화 속에 깊이 내재된 불교를 통해 공동 번영을 향한 한 아세안의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국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범어사 신중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어제 신중도 환수 봉안식을 봉행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범어사는 이번 경남 신중도 환수를 계기로 현재 도난되거나 유출되어 있는 범어사 교구 말사의 성모들을 온전하게 제 위치로 모셔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범어사는 오는 27일까지 불자와 시민들에게 보제루에 봉안된 신중도를 공개합니다. 이어 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뒤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존 처리를 거쳐 현재 신축 중인 범어사 성보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의 옛 모습을 최대한 되살리고 정비하기 위한 신라왕경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황룡사지를 비롯한 경주의 핵심 유적들이 이제는 한층 안정적으로 복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 경주는 찬란했던 신라의 역사를 간직한 천년 고도입니다. 하지만 통일신라 시대까지 100만 명이 살았던 대도시 경주는 왕궁 하나 남지 않아 그 위상을 짐작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신라 핵심 유적을 복원 정비해 천년고도 경주를 재현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번 20대 국회에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신라왕경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반월성 이에 천년의 왕궁이 들어설 것이고 황룡사 구청 목탑이 복원되는 등 경주가 천년고도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경주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우뚝 설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라왕경 복원 사업은 월성과 황룡사, 신라왕경 중심방, 동궁과 월지, 월정교 복원 정비를 비롯해 대형 고분 재발굴, 첨성대 주변과 쪽샘지구 발굴 등 8대 핵심 유적으로 나눠집니다. 현재 월성해자 정비 사업과 금관총 보존 전시 공간 마련, 쪽샘지구 발굴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재현된 월정교는 인근 황리단길, 교촌 마을 등과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8대 사업인데 그게 지금 완료된 사업이 월정교는 완전한 재현을 해가 준공을 했고 월성해자가 지금 사업이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한 50%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관총 보존 전시 공간이 지금 현재 이제 착공에 들어가 이제 일부 설계 변경 관계 때문에 지금 변경이 들어가 있고 전체 9,450억 원이 드는 신라왕경 사업은 특별법 제정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사업 완료 전망이 밝지 않았습니다.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3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통과돼 5년 주기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단을 구성하며 사업을 명문화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니까 여야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저에게 집념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천년고도를 다시 살리는 이 특별법은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익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신라왕경 복원 사업,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대로 된 고증과 재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불교문화재 등 유물 100여 건이 내년 상반기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꺼번에 전시됩니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유산 조사, 연구, 전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첫 사업으로 특별전 신규 지정된 국보 보물 전시회를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보 중에는 지난 2007년 출토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리 공예품인 부여왕흥사제 출토 사리기가 선보입니다. 또 상주 삼장사 영산회 괴불도와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건축물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은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전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로 통도사 주제의 현문 스님과 봉은사 주제의 원명 스님 등 6명이 새로 선임됐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오후 서울 캠퍼스 본관 로터스홀에서 이사회를 열고 내년 2월에 이사 임기를 마치는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의 후임 이사에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불국사 회주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성타 스님 후임으로는 중앙정회 의원 정문 스님이,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후임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또 조계종 호법부장 성효 스님 자리에는 전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이 후임 이사로 선출됐고,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과 정충래 이사는 이사직 유임, 호선 스님은 감사직이 유임됐습니다. 이사회에 앞서 이사 덕문 스님은 학교 발전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국 선원에서 스님들의 동안거 정진이 한창인 가운데 불교 공부에 필요한 경전과 역대 조사 스님들의 핵심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서울 도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불자 교육기관인 불교인재원의 불교 경전과 조사어록 12차 대광자는 일감 스님의 법화경 강의와 보조국사의 최후 저술 강의 등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배움의 세계로 불자들을 안내할 전망입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제가불자와 일반 시민을 위한 다양한 불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불교인재원이 불교 경전과 조사어록 제12차 대강좌를 열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이번 강좌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역대 큰 스님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동안거 기간인 내년 2월 10일까지 부처님의 84,000 법문 가운데 현대인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경전 공부가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강좌는 경전과 조사어록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만 선별했습니다. 또 학식과 지혜를 겸비한 강사진들이 이번 강좌의 나섬에 따라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좌 개설해가지고 법문 중심으로 하고 이 불교가 잘 아시다시피 중도 정신인 함량인데 이 사회가 너무 지금 보면은 대립이 많고 갈등이 많고 이런 것들이 불교 발전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해소 안 되겠는가. 우선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대승경전에 꽂히자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법화경 강의를 진행합니다. 제가자인 거사가 깨달음을 인정받아 문수보살과 문답한 것을 기록한 유마경은 성균관대 서재영 초빙 교수가 가르칩니다. 정토신앙의 근본 경전으로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 가운데 하나인 아미타경은 자비사 주지 대해 스님이 강의합니다. 고려 중기 정해결사를 주도한 보조국사의 최후 저술인 간화결의론에 대한 강의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책은 화두참선을 통해 바로 깨치는 간화경절문으로 보조국사의 말기의 깨달음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선호록이기도 합니다. 전기에는 수심결이라든가 이런 저술을 통해 가지고 간화선을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 도노점수 수행을 이제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년에 오셔가지고는 만년에 입적하실 무렵에 와가지고는 입장을 좀 바꾸셨어요. 이 책에서는 이제 간화선이 지름길이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이번 강의는 모두 12강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전법회관 지하 1층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불교인재원의 강좌는 경전 공부를 통해 불교의 역사와 깨달음의 세계를 통찰하는 지적 쾌감을 몸소 느끼고 불교의 근본, 중도 사상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경남 거제불교 거사림이 옥포에서 창립 3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수행과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창립법회에는 거제 계룡사 주지 서남스님,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거제시 제가불자연합회 김만성 회장 등 200여 명이 동참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31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봉사를 더욱 실천하도록 도량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 불자 인연을 배가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올 한해 거사림 활동의 공로가 큰 회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함께 본 마음, 참나 리셋을 주제로 한 행불선원 선원장 월호 스님의 초청 법문도 펼쳐졌습니다. 지난 1988년 창립된 거제불교 거사림은 매월 정기법회, 불교대학 운영, 자비회 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지역 불교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베트남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봉사와 종교활동 지원에 앞장서온 제한 베트남 불자회 원오사 대표 뜨엉탄 스님 등이 올해 불교활동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불교 활동가들을 지원해온 전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은 탄어 강숙 사무실에서 뜨엉탄 스님과 성미화 한배 평화재단 사무처장, 홍현승 보리수아레 회원 등 3명에게 불교 활동가 상장과 활동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뜨엉탄 스님은 지난 2015년 베트남에서 건너와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해 상담과 종교 활동을 지원해왔고 지난 9월에는 한국 내 베트남 사찰을 건립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성미화 한배평화재단 사무처장은 2016년 9월 한배평화재단을 설립하고 미얀해요 베트남 운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홍현승 불자는 2010년부터 장애인 불자 모임 보리수알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아시아 장애 시인들의 공동 시집 등에 참여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불교계 사회복지시설들이 최근 들어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경기도 덕양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의 우리 동네 작은 음악회가 달콤한 휴식 같은 시간을 이웃에 제공하고 있어 BBS 뉴스가 찾았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색소폰의 깊은 선율이 복지관에 울려 퍼집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덕양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마련한 우리 동네 작은 음악회. 화려한 무대 장치도 조명도 없지만 음악으로 모두 하나가 됩니다.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그 가요나 아니면 민요 같은 거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연이 있으면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또 이렇게 좋은 공연도 보고 선물도 받아서 너무 즐겁습니다. 공연을 즐기기 위해 복지관 이용 주민은 물론 고향 시민들도 짬을 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귓가에 울리는 색소폰 연주는 점심 식사 후 찾아온 달콤한 디저트처럼 느껴집니다. 복지관 로비가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즐겁게 해주시고 항상 잘 해주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냥 항상 고마운 거를 알고 잘 지내고 있어요. 또 노래도 그렇고 또 어디 가서 즐길 데가 없잖아요. 복지관에서 가끔 한 번씩이라도 이런 행사를 해주셨으면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관람료는 모두 무료. 50분 정도 진행되는 공연을 즐기는 시간도 부담이 없습니다. 2년 전 개관한 복지관은 한 달에 2번 음악회를 열어 이웃에게 기분 좋은 음악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로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 공연단의 문의가 와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 기회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매월 2번 진행했었는데 음악으로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된 시간. 덕양 행신복지관의 우리 동네 작은 음악회는 주민들 일상에 작지만 소중한 쉼표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강원도 원주 백년사가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해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특히 백년사 김장 나눔에는 인근 지역 스님과 불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직접 김치를 담그며 따뜻한 정성을 더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려온 20일 아침, 원주시 중앙시장 한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원주 시내에서 무료 공양간을 11년째 운영하고 있는 백년사가 마련한 김장 나눔 행사장입니다. 백년사 신도와 자원봉사자들은 행사를 하루 앞둔 19일 무료 공양간에서 어려운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정성이 가득 담긴 1,800포기의 김치를 담았습니다. 백년사 무료 공양간의 스님과 불자들, 자원봉사자들은 매주 3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점심 공양을 하는 틈틈이 정성과 마음을 모아 수년째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아주 힘겹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8년째 그 김장을 나눠드리면서 어쨌든 우리하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이것이 곧 법문이고 포교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백년사 무료 공양간 운영과 이웃을 위한 나눔의 실천은 신도들과 공양간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이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백년사는 사찰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농사를 짓고 어렵게 비용을 마련해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도반 스님도 기꺼이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동체에서 승가해서 해야 될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 부분의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해오시는 백년사 공양간의 이 재정을 올 여름에는 부철 수집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거로 충당하시고 폐지 수집해가지고 그
그거를 무료급식 하는 비용을 다 충당하시는 걸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백년사 신도와 무료 공양간 자원봉사자들은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천여 포기의 김치와 떡을 나눴고 행사장에 오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직접 찾아다니며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천태종 청주 명장사가 자비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명장사는 김장 3,000포기를 담가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무료 다문화 가정 등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서민이라든가 또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음식이 바로 김치고, 이런 김치를 우리가 나눔하는 행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이웃과 함께하는 어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누어 살아간다면은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훈훈한 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에는 장호 스님을 비롯해 명장사 신도들과 충북 세터민 연합회 회원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세계 45개국을 여행한 젊은 수좌 원재 스님의 책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는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는 이른바 킬링 법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일지 스님의 불교 인문주의자의 성철 읽기는 전 조계종 종정 성철 큰 스님의 생애를 소설적 형식으로 재구성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제자로 참선 수행자임을 자처하는 원재 스님의 책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는 삶에 대한 모든 의문을 꿰뚫는 본질적인 삶에 대한 공부 기록입니다. 그릇된 질문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사람과 세상은 이미 그대로 답이다. 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질문이 멈춰지는 것이라고 원재 스님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스님의 말과 글은 종종 힐링 법문이 아닌 킬링 법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의심이라는 수행의 방편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힐링이 아니에요. 되게 킬링을 해요. 킬링.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의심, 대상에 대한 의심. 의심들은 그것들을 살려내고 복돋아 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근원을 파헤치는 작업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뭐냐면은 대상의 근거라든지 대상에 대한 믿음 혹은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 실체화가 킬링이 되게 돼 있어요. 경전 공부와 참선은 물론 45개국 순례, 그리고 수행자에게는 금기시될 만한 게임에 몰두하면서까지 정진을 거듭한 원재 스님. 게임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좀비에 대해서 왜 좀비가 되면 안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화두를 놓지 않았고 나름의 통찰을 얻었습니다. 왜 좀비가 되면 안 되는데? 왜 너의 인간성을 그렇게 유지하고 싶은데? 그 인간성이 뭐가 대단한 건데? 근데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은 나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나로서 존재하고 싶고 나로서 어떤 살아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은 바깥의 다른 대상들 적으로 만들어요. 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클리커 자체는 실제로는 적이 될 만한 어떤 기본적인 뭐 성품이나 그런 게 없거든요. 일종의 반응을 하는 존재거든요. 좀비라는 게. 전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의 삶을 소설적 형식으로 재구성한 불교 인문주의자의 성철 읽기. 지난 1996년 발간된 멀어져도 큰 산으로 남는 스님을 복각한 이 책은 대화체 형식을 빌어 성철 스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한 종단 정화 방식에 대해서만은 평생의 도반 청담 스님과도 맞섰던 성철 스님. 저자 일지 스님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준엄했던 스님, 항상 사람들을 평등과 존중의 정신으로 대하고 물질적인 욕망을 버린 한 성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경복궁 후원의 육각형 2층 정자인 보물 제1761호 향원정이 도넛 형태로 가장자리만 온돌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 등은 지난 9월 시작한 향원정 발굴 조사에서 그동안 실체를 알지 못한 독특한 온돌 구조를 찾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양재천교 부근의 도심 속 신개념 복합문화공간 양재도서관을 오는 토요일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상 3층 연면적 2,985제곱미터 규모의 열람석 410석을 갖춘 양재도서관은 최대 7만 권의 장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5G 상용화에 따른 문화예술 콘텐츠 현황을 점검하는 제1회 문화예술복합학 공동학술대회가 내일 중구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학술대회는 문화예술 콘텐츠 정책 쇄신,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도전과 혁신 방향에 관한 기조 강연, 사례 발표 후 융합 대토론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주 시민의 염원인 신라왕경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황룡사지를 비롯한 경주의 8대 핵심 유적을 복원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경주는 세계 오래된 도시 가운데에서도 드물 만큼 천년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그야말로 천년고도입니다. 이번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이 경주 천년문화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2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